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샬럿과 올랜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은 포트레도 패하며 시즌 마무리가 불안합니다. 요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전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는 감독이 브리지스에게 휴식을 주며 블랙과 포쿠셉스키 등의 출전 시간을 늘리는 등 로테이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 이후 사임이 결정된 감독이기에 남은 시즌은 루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올랜도는 뉴올 원정에서 비긴을 따냈습니다. 서부의 강호를 원정에서 상대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2쿼터 이후 리드를 잡았고 그 후 꾸준하게 리드를 지켰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반케로가 모처럼 30득점 경기를 했고 바그너 형제가 40점을 합작했습니다. 석스의 컨디션 난조가 아쉽긴 하지만 프론트코트가 충분히 잘해준 경기였습니다. 한 경기를 휴식한 마일스 브리지스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떨어진 팀 경기력을 단숨에 끌어올리긴 어렵습니다. 순위 경쟁 중이기에 시즌 막판까지 주축 선수들의 집중력이 유지되고 있고 반케로와 앤서니가 각각 주전과 벤치 구간을 이끌 올랜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디애나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는 브루클린 상대로 나선 홈 앤 어웨이 연전에서 1승씩을 주고받았습니다. 홈에서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며 완승했지만 원정에서는 승부처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터너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였기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고 3점 야투가 너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동부 플레이오프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합니다. 오클은 보스턴 원정에서 전반 이미 모멘텀을 내주며 완패했습니다.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긴 했지만 에이스가 빠진 여파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가 필라전에 이어 연달아 결장했고 윌리엄스도 휴식차 쉬어간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인디 원정에는 정상적인 베스트 5를 가동할 수 있기에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윌리엄스가 보스턴 전을 휴식했기에 이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나서 터너가 빠질 인디애나 골밑을 공략할 것입니다. 미네소타와 덴버 등과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이기에 쉬어갈 틈이 없는 점도 변수입니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과 시아캄이 공격을 이끌겠지만 오클의 안정적인 페인트존 득점에 무너질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포틀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레이커스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리하진 못했습니다. 패색이 짙었던 4쿼터에 맹렬한 외곽포를 앞세워 추격했는데 3쿼터까지 벌어진 점수차가 컸습니다. 그래도 조던 풀이 29득점으로 활약했고 키스퍼트와 쿠즈마 등 베테랑들이 주전 프론트코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 에이스 역할을 하는 버틀러도 꾸준합니다. 포틀은 샬럿 원정에서 역대급 졸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벤치의 득점이 단 19점에 그쳤고 두 팀 모두 80점대에 그친 경기였는데 제공권 우위가 컸습니다. 커리어 최다인 23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낸 워커가 활약했고 에이튼과 핸더슨이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로테이션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팀 내 부상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디아와 길등이 골밑 수비에 나서는 홈팀 상대로 에이튼이 골밑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맞지만 워커가 샬럿 전처럼 골밑 존재감을 보이긴 어렵습니다. 쿠즈마가 내외곽을 오가며 득점을 만들 것이고 키스퍼트와 버틀러가 외곽포를 터뜨릴 워싱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보스턴과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은 오클을 완파하고 시즌 6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상대가 서부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에 미리 보는 파이널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길저스 알렉산더와 윌리엄스가 결장했기에 무리 없이 완승했습니다. 테이텀이 29분만 뛰면서도 24점을 기록했고 포르징기스가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세크는 뉴욕에 이어 리그 전체 선두인 보스턴을 연달아 상대하는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말링 몽크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나선 원정 백투백인데 보스턴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도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이기에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상황이 아닙니다. 팍스와 사보니스를 비롯해 키건 머레이가 충분히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에서 나서도 어려운 보스턴 원정인데 세크는 백투백의 부담이 있고 벤치 에이스인 몽크의 결장도 있습니다. 보스턴이 주전 한두 명을 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우저와 호포드, 프리처드 등 막강 벤치가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뉴욕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지난 화요일 홈 경기에서 애틀에 패하며 애틀의 반경기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부상 이슈가 있던 도순무와 카루소 등이 모두 출전하며 승리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출전은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기에 이번 홈 경기에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충분히 휴식한 드로잔과 부세비치 등 베테랑들이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갈 것입니다. 뉴욕은 세크전을 마치고 이동해 시카고를 연달아 상대합니다. 최근 올랜도와 클불, 마이애미 등과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상황에서 필라도 엠비드가 돌아왔기에 시드를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나마 장기 결장 중인 아누노비와 랜드를 제외하면 부상 이탈자가 없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인 제일린 브런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와 조시 하트, 디빈센조 등 4명의 가드 자원이 나서는 스몰 라인업이기에 시카고가 충분히 체력적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카루소와 도순무가 터프한 수비로 상대 에이스를 막아낼 것이고 드로잔과 부세비치가 페인트존 우위를 가져갈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스턴과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골스에 이어 마이애미를 상대하는 백투백입니다. 그러나 홈 연전 일정이고 치열하게 플레이오프 경쟁 중이기에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행인 건 제프 그린 정도를 제외하면 핵심 로테이션 중에 베테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휘트모어와 탐슨을 비롯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기에 이 경기에 체력전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린과 브룩스도 경기 내내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마이애미는 필라를 상대하고 원정으로 와 휴스턴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팀이 치열한 시드 경쟁 중이기에 베테랑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버틀러가 출전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아데바요와 로지어, 마틴 등이 주전 구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케빈 러브도 돌아왔기에 히로를 제외하면 결장자 없는 풀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섭니다. 휴스턴은 연승이 끝난 이후 다소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이 올스타 레벨 스윙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프론트코트의 부진이 큽니다. 아데바요와 러브, 하이스미스 등이 골밑을 지키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로지어가 외곽포로 공격을 이끌 마이애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